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26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미국이 1.3%대 상승을 하면서 월봉상으로 양봉이 좀 커지고 또 그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윗글리 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외인들하고 기관이 현선물을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샀다가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현물이 지난번에 들어왔던 그 1조 7천억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벤트성 상승이 아주 강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이 하락 마감합니다.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하락 마감합니다. 국채금리가 1.614%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장 끝났을 때 1.52에 끝나는데, 일단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불안감이 굉장히 좀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채금리는 어느 때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면요,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3월에 있었잖아요. 그 전달 2월 중순 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2월 중순 때 금리가 국채금리 1.52였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때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국채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우 차트가 기술적으로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어요.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다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 업데이트 됐네요. 어저께 장대 양봉을 음봉으로 메워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음봉이 하나 더 서버리면 월봉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이게 무의미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돌파 시도가 되다가 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이틀이 남았다. 만약에 오늘 밤에 또 한 번 국채금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길어져 버리면요, 이게 시가가 3만 50이잖아요. 3만 50이에요. 3만 50. 그렇죠? 여기 시가가 얼마냐면 3만 1270이에요. 아니 3만 600이에요. 그러니까 한 2% 정도 빠져버리면 요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캔들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봉을 장악하는, 상승하는 장악하는 그 캔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만약에 어저께 연준에 립 서비스가 없었다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윗꼬리가 엄청 긴 음봉이었을 거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죠. 그 연준이 방어했지만 그 국채금리가 시장을 흔드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음봉을 메워주는 양봉을 만드는 그 모습으로 큰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지만, 윗꼬리가 만약에 하루 더 길어져 버리면, 그 얘기는 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나스닥 차트도 하나 좀 볼까 하면,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석형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일봉을 좀 보시면 그 이틀 동안 올렸던 거를 하루 만에 다 무너뜨렸죠. 근데 후행 스팬이 캔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60일선을 깨다가 말았는데, 오늘 밤마저도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상당한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다우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후행 스팬이 들어올려다가 실패한 게 여러 번 있어요. 이번에 오늘 밤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마저도 상승에 실패하고 밀어버리면 일단은 하락 압력이 엄청 거세지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버핏 회사. 거기에 그 부회장이 멍거가 있어요. 멍거. 이름이 참 특이한데, 어쨌든 버핏이 90세고요, 멍거가 97세입니다. 근데 이 멍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랜 기간 이제 파트너로 일을 해왔잖아요. 오바마 현이라는 그 명체 가지고는 이제 버핏인데,
뭔가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CNBC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주가는 거품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MC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어느 게 더 거품이냐라고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벼룩하고 머릿니하고의 서열은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머릿니가 아시죠? 머리에 있는 이.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로 인한 일어난 상승이지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뉴스를 봤지만 그런 뉴스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는데 시대조작설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테슬라 차트를 한번 좀 볼까 하면 테슬라 차트를 좀 보면 테슬라 차트를 보면 지금 똑같죠. 나스닥 시트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근데 오늘도 8%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트상으로는 목표치를 다 채우고 떨어지는 과정인데 그게 한 번 채웠을 때하고 두 번 채워서 다른데 두 번 채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로 완전 회귀한 상황이다.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680불이니까 500에서 300불, 80불 사이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테슬라가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나스닥의 쌍두마차가 애플하고 테슬라인데 애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애플도 지금 밀리는데 애플은 또 다르죠. 다르지만 애플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좀 미국 시장이 지금 거품이 꺼져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비트코인까지도 시세 조작사를 연루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오면 비트코인은 제가 투심의 영역권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 더 나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오늘 밤 미국장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새벽에 하락한 건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이 이후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오늘 밤 하락하면 지난달에 다우 차트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지난달에 다우가 마지막 날 월봉을 완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돌파를 이게 해놔가지고 이거 뭐지 했는데 다시 메꿔서 다시 또 한번 여기 내려버리면 결국에서는 누군가의 하락 압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외인하고 기관이 어저께요. 코스피에서 9천억씩 샀습니다. 9천억씩. 근데 그거 사기 전에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 좀 할 것 같아요. 먼저 할게요. 환율이 역외환율에서요. 얼마까지 가는지 아세요? 어저께 저는 사실 회원들한테 고버스 반을 줄였다가 막판에 다시 샀어요. 꼭대기에서 다시 샀는데 환율을 목적으로 뒀어요. 환율을. 왜냐하면 환율로 보면 지금 여기 내린 게 외인이라면 외인이 지난번 이거 내리면서 들어왔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조 7천억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1조 7천억을 살 때 외인이 내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외인을 혹시 가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었다가 다 며칠 만에 끌어내리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매수했던 조만간 다 팔 수도 있다 했는데 결국 다 팔았어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메인이 9,700억을 들어오고 이게 9천억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6천억 버렸으니까 일단 익절을 한 거로 봐야 되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이거는요. 요거가 남은 거죠. 요거 9,700억인데 요거를 저는 그 당시에 들어왔던 요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가짜 외국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달러였죠. 자, 원달러가 내려왔어야죠. 이 들어오는 돈이라면. 근데 원달러가 너무 견조해가지고 어저께 안 빠져요. 1108원 9원까지도 10원까지도 갔어요. 어저께 차트 여기 보시면 고점 1111원 50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결국 1107원 80전까지 밀려서 별로 안 밀리는 거예요. 안 밀리는데 주가만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끌림 만기 이벤트와 그
윗골리 만기에서 먹으려고 했던 어떤 현물 요 들어왔던 요 얘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요거 들어왔다가 나갔잖아요. 그 돈이 다시 들어와서 먹으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한일에서 원달러가 얼마까지 갔냐면요. 1120원까지 갔어요. 끝난 종가 대비로 12원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면 뭔가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주가를 올린 거는 다 트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9천억도 오늘 또 다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현재 맞다. 그래서 사실 유료 회원들 한 월별로 하는 회원들한테는 일단 홀딩을 시켰어요. 어저께 다시 반을 뺐다가 다시 들어간 거죠. 약간 낮춰서 많이 낮추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원달러의 흐름은 강세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저께 야간 1120원이 갔다 그러면 오늘 12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료로 전환한 그 오후의 마감 시황이요. 굉장히 여러분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걸 이 각도로도 볼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각도로 설명을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지수가 뭐 조금 올라오고 그러면은 뭐 이탈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돈도 투자를 못하면은 주식을 못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시장에 이렇게 분석을 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16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추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추적을 하는 과정을 배워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